네, 안녕하세요. 마음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출발이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 커다란 이벤트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우선 오늘 시장에 대한 하락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오늘 시장에 대한 주범은 누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순매수세로 들어왔던 외국인의 수급이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 하락을 좀 만들었는데요. 자, 우선 코스피 하락 대비해서 코스닥의 하락이 상당히 컸습니다. 종가까지 했을 때 마이너스 4%를 확정지으면서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연중 최저치까지 갈아치우는 모습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주범은 이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자, 반도체 코리아라고 해서 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반도체 이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상대적인 경쟁사에서의 이 투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내용들 보시면요. 이 TSMC, 인텔, 또 일본의 도시바, 이와 같이 주요 경쟁사들이 반도체 코리아에 리스크가 생긴 시점에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세를 했습니다. 자, 그동안에 사실 반도체 업황 자체가 경쟁 과열, 공급 과잉, 이 때문에 반도체 가격 하락에 의해서 업황이 안 좋았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코리아 리스크가 좀 생겼을 때 오히려 주요 기업들이 감산을 하고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경쟁 과열이라든지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증식되면서 시장에 대한 정화 과정을 봤는데요. 자, 일단 반도체 코리아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는 시점에서 주요 기업들이 오히려 투자를 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추이가 멈췄다는 포인트였죠. 만약에 이 반도체 코리아라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로 시작을 해서 정화 산업이 나왔다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일단 투자주 공시가 나와서 시장에 대한 악재로 반영이 좀 되었습니다. 자, 우선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HTS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이 모두 다 대부분의 업종들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어요. 특히나 이 코스닥 이 시장의 하락 추이가요. 지수 자체가 마이너스 3% 이상으로 해서 마이너스 대부분 4%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자, 업종 지수가 마이너스 4% 가까이 하락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의 하락폭은 상당히 깊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대까지 그 수준까지 빠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코스닥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려웠고요. 자, 그동안에 사실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지난주, 이번 주 전체적인 시장 흐름들은요, 다 안 좋았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또 현대차, 기아차 주요 섹터로 해서 시장의 하방 지지 버팀목이 되었었는데, 오늘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반도체 코리아 관련된 종목들이 이 업황에 대한 개선점이 오히려 조금은 주춤하면서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못 받쳐주면서 시장이 더 밀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그들 종목들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빠졌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은 삼성전자가 오늘 SK하이닉스 마찬가지인데 오랜만에 외국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위치는 시장 대비해서 견고하게 상승 추세에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대로 어떻게 보면은 차익 실현 욕구가 오늘 오랜만에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 다만 투자자별 매매 수급 추이를 보시게 되면요, 전체적인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크게 빠졌다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우리 시장에서 들어왔던 외국인의 수급 추이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오늘 600억 가까이 빠진 매도는 시장에 큰 타격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기전자 쪽, 이 반도체 쪽에서 매도가 조금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5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종목별로 해서 얼마만큼 매도가 남았느냐. 삼성전자 오랜만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들어왔던 물량을 보면은 쉽게 말하면 100만 주 들어왔는데 100만 주 이상 들어왔는데 10,000주 빠졌다고 해서 시장이 꺾이느냐? 아니죠. 자, 일단은 오늘 자리에서는 차익 물량이 한 차례 정도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은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추이가 삼성전자의 추이가 꺾였다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이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10만 주 거래량에 대한 매도는 큰 타격,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매도가 시작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추이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따져봐야 된다라고 좀 더 하락에 대한 여유를 좀 가져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에 대한 추이 대응인데요. 일단 SK 하이닉스를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드려왔습니다. 우선은 연 고점에 대한 위치에서 충분히 물량에 대한 테스트를 과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하자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여전히 시장이 이겨낸다라면은 또 반도체를 보셔야 됩니다. 우선은 가격적으로 했을 때 75,000원 선까지는 분할 접근에 대한 부분, 이 포인트는 유지하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왜 반도체는 여전히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한 특징주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조선업종들이 한 차례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많은 종목들 대부분의 업종이 다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선주들이 실적 개선에 대한 효과가 오늘장에 나타나면서 연중 저점을 좀 반등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대우조선해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조선주들이요. 사실 대부분 실적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실적이 그나마 좀 개선되는 모습으로 나왔었고요. 다만 실적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주가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난 당일이 아니라 나오고 난 다음에 한 차례 정도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요. 자, 어느 정도 힌트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그동안에 실적에 대한 공시가 나왔던 종목들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아서서 좀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결국에는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실적이 나왔던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어요. 가령 우리가 이 자동차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자동차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실적주, 수급주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이 우선은 조선주까지도 브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실적이 나왔던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에 대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 장중에 연중 저점을 이탈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세로 마감을 했어요. 이 부분들은 실적이 나왔던 기업들은 반등에 대한 여지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본다면은 그동안에 실적이 나왔던 섹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우선은 이 조선주들은 여기가 바닥이냐?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직까지는 바닥에 대한 테스트는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대신에 하반기에 대한 포인트를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수주에 대한 개선점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주를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하반기에 대한 기대치로 봤을 때 실적주가 하반기까지 기대되는 종목들,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하고 반도체, 지금 같은 시장의 하락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세로 접근하셔도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일장에 대한 준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FOMC, 또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협상, 이 부분들이 시장에 가장 큰 두꺼운 이불이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주에 FOMC와 또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의가 진행됩니다. 날짜도 30일, 31일 날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FOMC를 전후로 해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증시도 이 안에서 계속 흐름은 같이 타겠죠. 우리가 지금 악재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현재 불확실성, FOMC에 대한 결과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또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화이트리스트처럼 일본과의 경제 마찰이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자, 이번 주 이 FOMC 전후로 해서 중요한 굵직한 이슈가 두 개가 해소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의 직접적인 내용인 이 일본과의 경제 마찰의 무게감이 얼마나 깊은지 아닌지를 이번 주 후반이 가면은 평가하게 되는데요. 저는 일본과의 경제 마찰에 대한 무게감보다 FOMC라든가 그리고 이 고위급 회의에 대한 문제가 시장의 무게감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해소된다면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무게감이 좀 가벼워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우선은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을 그래도 따라가 본다면은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그동안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담아줬다? 그러면은 어느 구간에서 차익실을 할 텐데 준비하겠지만 증시가 안 좋은 국면 안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서 외국인들이 더 떨어질 것이냐? 그렇게는 안 보겠죠. 외국인들이 들어온 거는 분명히 어느 일정한 라인대에서 손실을 크게
최소화하면서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부분들은 이 내용들이 해소되는 부분 안에서 좀 평가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본다라면은 결국에는 뭐 수급 또 실적 기반에서 지수에 관련된 종목들 본다. 반도체하고 자동차 섹터는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섹터는 우리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는 관점을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성격을 보게 된다면요. 오늘 장에 대한 HTS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그래도 상한가가 나오거나 혹은 상승한 종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HTS 화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상승 나온 종목들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일본에 대한 마찰을 통해서 국산화라든지 반사이 되는 종목들에 대한 모멘텀으로서 움직임이 나왔어요. 물론 과거에 이와 같이 좀 테마적으로 움직인 종목들이 아닌 테마 장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인 종목들 보면요. 실적이 나오는 섹터들이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테마로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일본에 대한 규제 속에서 우량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에서 모멘텀을 찾는다면 일본의 규제의 반사이, 국산화 이 키워드를 놓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시장에 대한 매매로서 극복한다? 일본의 국산화, 반사익 되는 종목들로 해서 우리가 계속 모멘텀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창군단과 일본의 공격으로 인한 수혜주 찾기를 통해서 여전히 좀 시장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수익을 찾아내자라는 게 오늘 이관무 전문가의 결론이었습니다. 공개 방송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4시 10분부터 네, 시작이 됩니다. 외국인의 선택과 집중 종목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니까요. 어떤 얘기가 나올지 외국인들의 방향 따라가면서 투자 전략 나올 것 같은데요. 또 많은 참고 되실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로 오늘 결국에는 마감이 됐습니다. 거래소도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워낙에 코스닥의 낙폭이 깊었기 때문에 좀 묻히는 감도 있는데요. 이렇게 출발은 힘들었습니다만 이번 주 점차 또 회복되는 움직임 기대해 보면서 오늘 또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많은 도움 말씀을 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